51쪽에 14번. 일단 14번에 있는 요거는 요렇게 생긴 애를 우리는 뭐라고 불렀죠? 이름이 뭐였지? 아니? 대칭식은 그 연립방정식에서 x랑 y를 바꿨을 때도 똑같은 식인 걸 대칭식이라고 불렀었고, 얘는 맞아, 상반방정식 이렇게 불렀었죠? 상반방정식. 상반방정식은 처음 출발을 어떻게 했었냐면 x제곱으로 나눠라. x제곱으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1 플러스 x분의 6 플러스 x제곱분의 1, 요렇게 x제곱으로 나눈 다음에 이제 묶어서 요 x제곱이랑 x제곱 분의 1 이렇게 앞으로 당겨주고요. 그 다음에 6으로 묶은 다음에 x 플러스 x분의 1 해주고, 그리고 플러스 11 요렇게 정리하는 거였지.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요? 얘를 뭐 t로 치환하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지? t제곱 빼기 2가 되겠지. 그래서 전체적인 식이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9는 0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t값이 마이너스 3이 나오잖아. t값이 마이너스 3이란 얘기는 x 더하기 x분의 1이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고, 그러면 여기서 이 4차 방정식의 한근을 알파라고 했으니까 요게 성립한다는 것은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이 마이너스 3이라는 말과 같은 거죠.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얘를 찾으세요 그런 거잖아. 그지? 그럼 이거 곱셈 공식 변형이죠. 얘의 값을 직접 찾을 순 없지만 제곱한 건 찾을 수 있지. 그죠?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의 제곱 빼기 4와 같으니까 이거는 5랑 같겠지. 그치? 그럼 알파 빼기 알파분의 1의 제곱이 5니까 거기다 절대값 씌운 거는 요 놈에다가 루트 씌운 값 중에 양수를 말하는 거죠. 그쵸? 그럼 루트 5가 돼야지. 1번이 돼야 돼. 그치? 자, 상반방정식 풀어가지고 요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을 먼저 찾은 다음에 걔를 이용해서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을 찾아라. 그런 문제죠. 자, 또 51쪽에 질문 있을까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51쪽은 없나요? 52쪽으로 갈게요. 52쪽.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어요? 53쪽. 25번이랑 28번. 자, 25번부터 보겠습니다. 27번도. 자, 25번은 요렇게 생긴 입체 도형을 만들었는데 부피가 A고 건널비가 B였다. 근데 B 빼기 A가 45다. 쌓기나무 한 개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구해라 그랬죠. 그럼 이제 요 한 모서리의 길이를 우리가 이제 X라고 했을 때 이때 이 현재 보이는 요 도형의 부피와 건널비를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지. 부피는 쉽죠. 부피는 그냥 요 쌓기나무 하나의 부피가 x 세제곱인데 그게 3개 있는 거잖아. 그럼 부피는 그냥 3x 세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자, 이제 건널비를 잘 써봐야 되는데 건널비는 예담 어떻게 써야 될까? 정예담. 요 넓이가 얼마죠? x제곱이지. 이 x제곱을 이쪽 방향에서 바라보면 몇 개 보여요? 3개 보이죠. 3개. 이 면이 3개 보이고 이 뒤에서 바라봐도 3개 보이고요. 이쪽 옆에서 바라보면 2개 보이고 이쪽 옆에서 바라보면 2개 보이고 그 다음에 이 꼭대기에서 바라보면 이것도 2개라고 봐야 되겠지? 하나하고 반이니까 2개. 그럼 바닥에서 바라봤을 때도 2개 보이겠지. 결국은 이 x제곱이라는 면이 총 몇 개 보이냐? 3, 3, 2, 2, 2, 2잖아. 14개 보이는 거죠. 그쵸? 14개. 그래서 x제곱이 14개 보이니까 이 입체도형의 건널비는 14x제곱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쵸? 자, 이렇게 건널비를 파악을 해주면 되겠고, 그럼 b-a가 45라 그랬으니까 지금 14x제곱 마이너스 3x 세제곱이 45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넘겨가지고 그것만 찾으면 돼.
여기다가 과연 얼마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될까? 그거만 찾으면 되겠죠. 그죠? 1은 택도 없고 2는 약수가 아니고 그죠? 3 정도? 어차피 우리가 찾는 x는 양수일 거잖아. 한 모서리의 길이니까. 그래서 양수 중에 생각해 본다면 3 정도 넣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럼 81 마이너스 9 곱하기 14 126 플러스 45 0 되네요. 그쵸? 3 집어넣으면 0 되죠? 그럼 x 값이 3이라는 거니까 한 모서리의 길이는 3cm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건널비 구하는 과정만 좀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20 몇 번이랬죠? 얘가 아까 두 개 말하지 않았어? 28번? 세 번이니까 27번? 네. 27번 하고 28번 할게요. 자, 27번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야 되겠네. 자, 이렇게 생겼을 때 요거의 근과 계수의 관계. 세번이가 세 가지 불러주세요. 그리고 2 요렇게, 그치? 요렇게 세 개를 가지고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은 얘인데, 얘의 값은 반드시 이 두 번째 식을 뭘 해야 만들어낼 수가 있어? 일단 그러니까 얘가 제곱이 돼줘야지 이 부분이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일단 양변 제곱해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 얘를 이렇게 양변을 제곱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좌변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게 나오겠지. 제곱 붙은 것들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뭐 나올까요? 2 그치, 알파 베타 제곱 감마 2 알파 베타 감마 제곱 플러스 또 2 알파 제곱 베타 감마. 그치, 요렇게 전개가 되겠지. 그것이 지금 는 4인 거죠. 요렇게 요거 더하기 요거가 4인 거지. 그럼 우리가 요 놈의 값을 구해가지고 이거를 4에서 빼주면 답이잖아. 근데 이 부분은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나요? 2 알파 베타 감마로 묶어버리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맞죠? 그럼 이 값이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3? 곱한 거니까, 그치? 마 3? 그럼 마 3 넘어가면 얘랑 만나가지고 그게 바로 답 아닌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3이 이항됐다라고 생각하면 요 놈의 값은 얼마인 거예요? 7이겠네. 5번이 되겠네. 그치? 그래서 요 세 개의 식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곱셈 공식 변형 살짝 써주면 되겠죠? 자, 28번 보겠습니다. 28번도 일단 근과 계수의 관계 세 가지 써놓을게. 자, 우리 우진이가 한번 불러볼까? 28번에 근과 계수의 관계식 세 가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0. 그 다음에 둘씩 곱한 합은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곱은 6. 그치? 자,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내가 이거의 값을 찾을 건데, 이 모양이 등장하는 곱셈 공식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 제일 긴 놈. 그쵸? 그 제일 긴 놈에서 이항시킨 거 생각해보면은 얘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감마 감마 알파 그리고 플러스 3 알파 베타 감마 이거 아닌가? 맞아요? 그쵸? 그럼 여기다 그대로 쭉 집어넣으면 되는데, 요 중간에 이제 요 놈의 값만 좀 찾아주면 되겠네. 그치? 요 놈의 값은 얼마일까요? 이거 제곱해서 요거를 2배 해서 빼는 거잖아. 그럼 얼마겠어? 10 되겠지. 요게 10이네. 그쵸? 그럼 우리가 다 아는 값들이니까 하나씩 집어넣으면 맨 앞에 6 괄호 10 플러스 5 그 다음에 끝에는 6, 3, 18 이렇게 되겠다. 아니다. 이거 0이구나. 이게 0이었구나. 그쵸? 0이었으면 이거 다 필요 없네요. 그죠? 다 필요 없고 그냥 얼마가 답이야? 18이 답이네. 그치? 어차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0이니까 이만큼이 싹 다 사라지겠네요. 여기까지 사라지고 요거의 값을 그대로 쓰면 되겠네. 답은 18, 4번이죠. 또 53쪽에 더 질문 있나요?
54쪽 34번. 34번 31번. 31번. 자, 31번을 먼저 보면 여기서는 연속하는 세 정수를 근으로 갖는다 그랬는데 여기 지금 중요한 정보가 여기 끝에 마이너스 60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 근의 곱이 60이란 얘기지. 맞지? 그럼 얘들아 사실 여기서 그냥 나오지 않나? 연속하는 세 숫자를 곱해서 60이 되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연속하는 세 숫자를 곱해서 60이 된다. 좀만 생각해보면 금방 나와. 1, 2, 3 곱하면 얼마예요? 6이지. 2, 3, 4 곱하면 24지. 3, 4, 5 곱하면 찾았네? 그치? 3, 4, 5야. 이 3차 방정식의 세 근이 3, 4, 5야. 그럼 세 근을 다 알아버렸으니까 A값, B값 찾을 수 있죠? 근각의 세관계로 찾으면 되겠지. 그치?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34번 해보겠습니다. 34번. 자,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저거를 세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을 찾으세요. 자, 그러면 예슬아,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뭐죠? 3이고요. 둘씩 곱한 합은 뭐죠? 2 마이너스.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곱하는 건 뭐죠? 마이너스 4. 그치.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써놓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준혁아, 이거 세 개를 세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을 찾고 싶지. 그럼 우리는 이 세 개의 뭐뭐뭐가 필요해. 이 세 개의 그러니까 무엇을 알면 돼. 합이랑 둘씩 곱한 합이랑 곱이랑, 그치. 이 셋을 가지고 이 세 가지를 구하면 3차 방정식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해볼게요. 합이면은 알파분의 1 플러스 알파 베타분의 1 플러스 베타 감마분의 1 플러스 감마 알파분의 1 이거의 값인데 이거는 통분하면은 알파 베타 감마로 통분하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이렇게 되잖아. 이거 얼마야 준혁아? 마이너스 4분의 3. 자, 그 다음에 둘씩 곱한 합이다. 앞에 둘이 곱하면 알파 베타 제곱 감마 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곱하면 알파 베타 감마 제곱 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첫 번째 세 번째 곱하면 알파 제곱 베타 감마 분의 1. 요게 둘씩 곱한 합인데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 곱한 게 마이너스 4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 지금 얘네들 전부 다 분모에 마이너스 4가 하나씩 붙어 있는 거 아닌가? 마이너스 4가 하나 있고 요거는 베타가 하나 더 있는 거고 요거는 감마가 하나 더 있는 거고 이런 식이잖아. 맞죠? 그럼 이거를 마이너스 4분의 1을 이렇게 묶어버리면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 플러스 감마분의 1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이해되죠? 그쵸? 그러면 요 괄호 안에 있는 거는 통분시키면은 요거분의 요거니까 2분의 1이잖아.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이. 그럼 앞에 있는 마이너스 4분의 1까지 곱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셋이 다 곱한 거는 쉽지. 얘네 셋이 다 곱해버리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요거의 제곱분의 1인 거니까 16분의 1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이제 이 세 가지가 준비가 됐으니 우리는 3차 방정식을 쫙 쓰면 되는 거야. 예린아 뭐라고 써야 돼? 일단 x 세제곱으로 시작한다라고 해볼게요. 플러스 4분의 4 어, 마이너스 8분의 1 어, 마이너스 16분의 1. 그렇지. 자, 이렇게 3차 방정식을 만들었지. 그런데 이 문제에서 원하는 모양은 요 모양이고, 그치? 나한테 현재 있는 식은 요 모양이네. 그럼 이제 이거를 완전히 똑같은 값으로 똑같은 식의 모양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몇 배가 필요하겠다? 그 A가 얼마인지도 우리가 알 수 있어. 16. 그렇지. 여기다 16배를 해줘야 됩니다. 그쵸? 그래야지 요 끝에 상수항이 마이너스 1로 맞춰질 테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다가 16을 곱하면 이제 요식하고 100%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은 그걸 써볼게요. 16 곱했으니까 16x 세제곱 플러스 1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 요 상태가 이제 얘랑 똑같은 거죠.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니까 요거 이렇게 3개 더하라는 얘기네. 그럼 얼마가 되겠어? 26이 답이 되겠다. 그쵸? 그래서 계산이 좀 간단하다 복잡하다의 차이는 있지만 큰 틀은 똑같아요. 여기 3차 방정식 찾는 문제는 문제에서 얘기해준 그 세근의 합이랑 둘씩 곱한 합이랑 곱 요 세 개가 찾아지면 방정식이 나오는 거. 자, 또 이 페이지에 질문 있나요? 54에 그럼 55 38번은 한근이 2분의 1 플러스 루트 7i다. 그럼 세번아 이걸 보는 순간 누구를 같이 근으로 쓰고 싶어?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7i를 켤레근의 성질을 활용해서 쓰고 싶잖아. 근데 켤레근의 성질을 활용할 때는 항상 무슨 체크를 해야 돼요? 그죠? 지금같이 허수의 켤레근을 사용할 때는 실수 조건이 있는지 체크해야 되겠지. 지금 얘의 개수는 실수고 얘의 개수도 실수고 K도 실수라고 말을 했으니까 켤레근을 쓸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럼 얘네 둘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가 알파인데 우리는 이 나머지 한 근 알파가 얼마인지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요 3차 방정식을 잘 보면 세근의 합이 0 아닌가? 그죠? 세근의 합이 0이야. 근데 얘네 둘이 더한 게 지금 1이잖아요. 그럼 얘가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1이란 얘기야. 그쵸? 그럼 우리는 세근을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K값 뭐 하면 돼? 곱하면 되잖아. 다 곱해가지고 부호 한번 바꿔주면 K값 아닐까? 이해되나요? 그쵸? 그럼 얘랑 이렇게 둘이 곱하면은 4분의 1 플러스 7, 8이고요.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세근의 곱이야. 그럼 K값은 얼마겠어? K값은 2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1이고 K는 2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쵸? 또 55쪽에 질문 있나요? 56쪽 갈게요. 56쪽 여기는 45번 43번 43번을 먼저 해볼게요. 자, 43번은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그랬어. 그럼 우리가 그 오메가를 사용하는 세트 중에 지금은 두 번째 세트죠. 그쵸?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식들을 쫙 써놓읍시다.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 그죠? 그 다음에 근각계수의 관계하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가 얼마일까?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도 1, 맞아. 이렇게 써놓고 출발하는 거죠. 자, 그럼 그랬을 때 요 식에서 이 오메가 제곱 플러스 1 있잖아. 요거를 우리는 뭘로 바꿀 수 있을까? 그쵸? 요 식을 생각해보면 여기서 가운데 있던 마이너스 오메가만 넘긴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쵸? 그럼 얘를 오메가로 바꿀 수가 있고 그럼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곱이잖아. 뭐예요? 첫 번째 분수는? 그냥 오메가야. 그쵸? 그리고 오메가 바라고 하는 애도 사실 똑같이 이 방정식의 한 허근인 거잖아. 그러니까 오메가 바에 대해서도 여기 있는 식들이 그대로 성립합니다.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일 거고 오메가 바의 제곱 빼기 오메가 바 플러스 1이 0일 거고 똑같이 성립해요. 그러므로 이것도 얘랑 같은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부분이 오메가 바가 되고 한번 약분하면 오메가 바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끝났잖아. 그럼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를 구하는 거니까 답은 1이 되겠네요. 그쵸? 이런 식으로 오메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들을 옆에다 딱딱딱 써놓고 적절하게 활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번도 자 44번은요 이거는 첫 번째 세트죠. 첫 번째 세트니까 성립하는 식이 오메가 세제곱이 얼마죠? 1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식은 뭐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그렇지. 요거 그 다음에 뭐 반은 안 나왔으니까 요 두 개만 써놓고 시작할게요. 그러면
요 부분을 잘 생각해봐. 자, 요 부분을 잘 생각해보면 요게 마이너스 3오메가 아닐까요? 봐봐, 여기서 얘들아,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이 마이너스 오메가하고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럼 여기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1 요걸 우리가 마이너스 오메가로 바꿔주면 얘랑 합쳐지면서 마이너스 3오메가가 된다, 그죠? 그러면 앞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3오메가의 60제곱 이렇게 일단 쓸 수 있고, 뒤에 있는 거는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해볼까? 요 식을 오메가 제곱 은으로 바꿔봐.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잖아. 그럼 내가 요거를 오메가 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그럼 이 괄호 안에가 뭐가 될까요? 아, 얘랑 얘를 곱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더 해야지. 그러면 이 오메가 제곱의 몇 제곱이야? 60제곱. 맞아. 우린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 것부터 생각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는 사실 짝수 제곱하면 없어지는 거니까 3의 60제곱 곱하기 오메가의 60제곱이고, 뒤에 거는 2의 60제곱 곱하기 오메가의 120제곱이에요. 근데 지금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인 상황이잖아. 오메가 세제곱이 1이면 오메가의 60제곱이나 오메가의 120제곱 이런 거 다 그냥 얼마겠어? 1이야 1. 그치? 그럼 이게 1이니까 사실 안 써도 그만이죠. 그쵸? 그래서 답은 3의 60제곱 플러스 2의 60제곱 해가지고 5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5번 가볼게요. 45번은 우진아, 이거는 오메가로 만드는 세트 중에서 첫 번째 세트야, 두 번째 세트야? 두 번째 세트죠. 그러면 역시 두 번째 세트에 해당되는 식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다. 두 개, 아니. 아, 맞죠. 두 번째면 이게 맞죠. 그죠? 자, 이렇게 두 개 써놓고 시작할게요. 그러면 이거 뭘로 바꿀 수 있어, 우진아, 이거? 요걸 활용해보면. 그렇지. 마이너스 오메가로 바꿀 수 있죠. 그 다음에 오메가 세제곱.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그러면은 앞에 두 개가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2로 바뀐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있는 오메가 제곱. 오메가 제곱은 정예담 요걸 이용하면 뭘로 바꿀 수 있죠? 그렇지. 그럼 앞에 3 분배하면 플러스 3 오메가 마이너스 3이죠. 그리고 뒤에 두 개 그냥 그대로 써.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5 이렇게 쓰면은 결국 요거는 오메가에 대한 1차식이 됐네. 그죠? 그럼 요거랑 계산하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2오메가. 그죠? 그 다음에 상수항 계산하면은 4인가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B는 4 이렇게 구해지겠고, B 마이너스 A는 6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또 이 페이지까지 질문 있나요? 없으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이 교재 앞쪽에 있는 기출문제 1회차를 한번 풀어와 보자 했습니다. 1회차. 그리고 1회차 한번 채점해보고요. 그 문제 중에서 한 두 문제 정도는 같이 풀어보고 싶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두 문제만 풀이를 하고 오늘 진도를 나갈게요. 요 기출에서는 객관식 문제 중에서는 17번 문제 하고요. 그 다음에 논술형 2번 하고 요렇게 두 문제가 여기서 조금 어려웠던 문제니까 그 두 문제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7번 문제, 객관식 17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는 이게 일단 등장하는 숫자가 요건데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라는 숫자가 등장하는데 이 숫자는 아마 딱 보자마자 여러분 그 기억을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수업하면서 얘기했던 숫자 중에 하나인데 요 놈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 숫자를 제곱을 시켰을 때 뭐가 된다 그랬죠? 실기야 기억나? 제곱을 시키면 i가 되는 숫자였습니다. 그쵸? 해보면 알아요. 요거를 제곱을 시켜보면 2분의 하고 1 플러스 i 제곱을 전개하면 1 플러스 2i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요거는 i가 되는 숫자야.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좀 편하게 표기하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생각해 볼까?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라는 숫자를 제곱을 시켰더니 i가 된 거잖아요. 그럼 얘를 i에 2분의 1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괜찮죠? 얘도 제곱하면 i 되는 거고, 그죠? 얘도 제곱하면 i 되는 애잖아. 그치? 그래서 이놈을 제곱시키면 i가 됩니다 라는 걸 좀 눈에 확 들어오게 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얘를 i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자 fn이라고 하는 식은 뭐냐면 i의 2분의 n제곱, 그죠? 요거에 n제곱이 붙어있는 거니까 플러스 i의 2분의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냥 여기다 대입하는 것보다는 모양이 그래도 좀 간단하니까 빨리빨리 정리가 가능하다고요. 그럼 요 모양에다가 그럼 F9하고 F1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어차피 뭐 1, 3, 5, 7들 필요하니까 쭉 쓴다고 생각할게. F1 그러면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니까 i의 2분의 1제곱 플러스 i의 1제곱이죠. 그쵸? 그럼 요거야. F1이 요거야. 그럼 F9는 뭔가 봐봐. F9는 i의 2분의 9제곱 더하기 i의 9 들어갔으니까 5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수 법칙을 생각해보면 i의 2분의 9제곱이면 이거는 뭐 하고 같냐면 i의 4제곱 곱하기 i의 2분의 1제곱하고 같지 않나요? 그죠? 2분의 9라고 하는 게 4 더하기 2분의 1이잖아. 그죠? 그럼 i의 4제곱 곱하기 i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앞에 거를. 근데 준혁아, i의 4제곱은 얼마야? 1이잖아. 그치? i의 4제곱은 1이잖아.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자, i의 5제곱도 마찬가지죠? i의 5제곱도 i의 성질을 이용하면 그냥 i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얘도 어차피 1이니까 이거 안 써도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F1과 F9는 똑같은 겁니다. 그쵸? 그죠? 기억이 맞아요. 그 다음에 자, 니은을 판단하려면 F3이 필요하니까 F3을 써보면 F3은 i의 2분의 3제곱 플러스 i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러면 i의 2분의 3제곱은 i 곱하기 i의 2분의 1제곱이고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 요거하고 더해가지고 0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0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쵸? 일단 여기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여기 플러스 1이 없잖아. 그치? 그럼 더해가지고 0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니은은 틀린 거고요. 자, 디귿을 확인하기 위해서 디귿 1, 3은 해봤으니까 5 해볼게요. F5. 자, F5는 i의 2분의 5제곱 플러스 i의 3제곱 이렇게 되는데 i의 2분의 5제곱은 i의 제곱 곱하기 i의 2분의 1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 i의 세제곱은 원래 마이너스 i입니다. 그쵸? 근데 예린아 여기서 i 제곱이 얼마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내가 이거를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치? 그러면 i의 그러니까 F5가 이거고 아까 F1이 요거였잖아. 그러면 F1이랑 F5가 지금 서로 더하면 어떻게 되는 관계? 맞아. 얘네들이 합하면 0 되는 관계네. 그죠? 자, 그럼 아마 느낌상 F7을 구해보면 F3하고 더해서 0 되는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 구해볼게요. F7은 i의 2분의 7제곱 더하기 i의 4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럼 요 i의 2분의 7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i의 세제곱 곱하기 i의 제곱이고 i의 2분의 1제곱이고 그리고 끝에 붙어있는 i 4제곱은 플러스 1이거든요. 요거 잘 생각해봐자. 요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잖아, 그치? i 세제곱이 마이너스 i. 그럼 내가 i 세제곱을 마이너스 i로 쓰자는 얘기는 이렇게 쓰면 되는 얘기거든, 이렇게. 그죠? 그러면 또 이거하고 아까 찾아놨던 F3 요거하고 비교해보면 서로 어때요? 딱 부호만 반대지, 그치? 얘네도 합치면 0 되겠지, 맞죠?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또 합이 0 되는 거니까 결론은 디귿은 맞죠? 그쵸? 그래서 기억과 디귿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쉬운 내신 시험지라도 우리가 문제집에서 맨날 보던 문제만 100% 나오는 시험은 진짜 거의 없어요. 적어도 한두 문제 정도는 그래도 딱 봤을 때 이거는 약간 낯선데? 이런 느낌을 주는 문제가 나옵니다. 나와요. 왜냐면 학교에서도 변별력을 줘야 되잖아, 선생님들이. 그치? 애들이 싹 다 막 90점, 95점 막 이렇게 나와버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든 조금 우리가 평소에 문제집에서 봤던 문제랑은 조금 다른 형태 또는 비슷하지만 약간 난이도를 올려서 이런 문제들이 꼭 포함됩니다. 내신 시험에는. 이제 이런 문제들을 풀어내느냐 못 풀어내느냐 그게 이제 등급을 가르는 거예요. 자, 이제 논수령 2번으로 가볼게요. 논수령 2번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나머지 정리하면서 3차식으로 나눌 때 라는 제목으로 배운 애야. 배운 애인데 조금 바꿔놨어요. 조금. 자, 논수령 2번. 중겸이 찾았어, 어딘지? 자, 논수령 2번 보시면. 자, 먼저 px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로 나누었을 때 그때 몫을 qx라고 하고 나머지가 2x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이제 q 마이너스 2가 1이에요 라는 걸 하나 알려줬으니까 요 식에다가는 마이너스 2를 한번 넣어보세요 이런 얘기죠.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p 마이너스 2는 하고요. 요 부분이 뭐가 되죠? 마이너스 2 들어가면은 12가 되죠. 그죠? 12 곱하기 q 마이너스 2. 자,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가 들어가니까 요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요 q 마이너스 2의 값은 1이에요 라고 말을 해줬기 때문에 자, 결국 요거의 값은 7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p 마이너스 2가 7이야 라는 걸 하나 찾고 넘어가라는 뜻이에요. 보통은 요 유형에서 요런 값을 처음부터 그냥 알려주는데 얘는 요 값을 구하는 과정을 하나 넣어준 거예요. 그게 3차식으로 나누는 유형하고 그보다 조금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 이후에 이제 풀이는 똑같이 하면 돼요. 자, 우리가 이런 유형 어떻게 풀었었냐면 메인식은 요겁니다. px를 요 3차식으로 나누었을 때가 메인식이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메인식을 써보면 px를 3차식으로 나누었는데 요 3차식 지금 잘 보시면 요 인수분해 되죠. x세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이거든요. 그럼 요거 인수분해서 쓰면 x 플러스 2 하고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이렇게 나옵니다. 요걸로 지금 나눈 거야. 그럼 그때의 몫은 아까의 몫이랑 조금 달라야 되니까 q'으로 쓰겠습니다. q'x 그리고 그때의 나머지가 all x 이렇게 되겠지. 근데 얘들아 우리는 요 나머지가 몇 차식이라는 걸 알죠? 2차식이라는 걸 알죠? 그죠? 3차로 나눴기 때문에 요 all x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고 자 그럼 그때 어떻게 생각하자 그랬냐면 px라는 식이 요렇게 한 덩어리 플러스 요렇게 한 덩어리 이 두 덩어리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앞에 있는 덩어리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는 덩어리예요. 그죠? 얘를 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안 생겨. 그러면 뒤에 있는 요 all x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로 나누었을 때 그때 나머지가 바로 여기서 말한 2x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요 상황을 잘 생각해보면 px를 얘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요거다. 이게 조건이잖아. 근데 요 2x 빼기 1이라는 나머지는 이 px를 구성하고 있는 두 개의 덩어리 중에 앞에 있는 덩어리에서는 안 나와요. 그죠? 얘는 나누어 떨어지는 덩어리니까 그래서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저 끝에 있는 all x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로 나눈
나머지가 이게 문제에서 말한 2x-1 요게 그대로 그죠? 얘로 나눈 나머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목도 쓸 수 있다 그랬죠. 목 얘담아 rx가 이거잖아. 이걸로 나눈 목 그러면 뭐죠? 그죠? 그냥 상수 a였어요. 그치?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러면 우리는 이 rx라는 식을 자 얘로 나눴을 때 몫이 요거고 나머지가 요거인 식이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요걸로 나눠서 목 곱해주고 플러스 나머지 이렇게. 그러면 아까는 A도 몰라 B도 몰라 C도 몰라였는데 이제는 rx를 요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A만 찾으면 끝나는 상태까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김예담 마지막으로 우리는 요 식에다 x자리에 몇을 넣어봐야 될까요? 그렇지. 요거를 이제 활용해가지고 요 마지막 a 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요 메인 식에다가 마이너스 2를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 x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게 되면 그러면 p 마이너스 2는 하고 자 이 앞에 초록색 박스는 0으로 날아갔어요. 그럼 뒤에 있는 요 r 마이너스 2 하고 같은 건데 그 r 마이너스 2는 바로 위에 줄에 있는 식에다가 마이너스 2는 거잖아. 그쵸? 요게 rx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12a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고요. 그것이 p-2하고 똑같으니까 얘가 7이네. 그치? 그러면 다시 a가 1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a가 1이라고 나왔다. 그러면 얘가 완성된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요거였는데 여기서 a 자리에 1이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x제곱 플러스 3 요게 rx네요. 3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유형이고 그 전체적인 풀이 라인을 알고 있으면 조금 조건을 바꿔주더라도 찾아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r1을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답이 4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두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였고요. 이 외의 문제들은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 잘 안된다 싶으면 나중에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로 갈게요. 앞에 뒤에 이제 유형으로 다시 갈게요. 57쪽이죠. 자 57쪽부터 연립 2차 방정식 나가보겠습니다. 자 연립 2차 방정식 우리 한지 얼마 안 됐잖아. 연립 2차 방정식은 일단 얘들아 1차, 2차가 묶여있는 게 있었고 그쵸? 우리가 요 단원에서 배웠던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1차식하고 2차식이 묶여있는 유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2차식하고 2차식이 묶여있는 유형이 있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 대칭식이라고 부르는 애가 있었습니다. x 플러스 y하고 x 곱하기 y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식. 요게 대칭식이었는데 자 얘들아 1차와 2차가 묶여있을 때는 풀이 방법이 그냥 딱 명확했어. 어떻게 하면 되죠? 1차를 하나 정리해서 1차식을 정리해서 2차식에 대입한다. 약간 그 무슨 시조 같지 않아? 시조? 딱 글자가 맞잖아. 1차식을 정리해서 2차식에 대입한다. 뭐가 딱 떨어지죠? 1차식을 정리해서 2차식에 대입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리라고 하는 거는 x는으로 만들거나 y는으로 만들어가지고 밑에 2차식에 집어넣어주자. 그게 무조건 1차와 2차를 풀 수 있는 풀이 방법이고 2차와 2차를 만났을 경우에는 요거는 세 번은 어떻게 했지? 2차, 2차? 둘 중에서 는 0으로 끝나는 애를 하나 찾아가지고 얘를 뭐 한 다음에 그치 얘를 인수분해 해가지고 인수분해 한다는 얘기는 2차식 하나가 1차식 두 개로 쪼개진 상황이 된 거죠. 그쵸? 그러면 우리는 걔를 인수분해해서 얻은 1차식을 요렇게 따로 1차식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1차식 두 개로 쪼개고
거기다가 요 밑에 있던 2차식을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어가지고 결국 1차와 2차 짜리 연립방정식 몇 세트로 만들어? 두 세트로 만드는 거지, 그치? 예, 그래서 2차와 2차는 하나를 인수분해해서 1차와 2차 두 세트로 만든다. 그렇게 해서 푸는 거였고요. 대칭식의 경우에는 x 플러스 y와 x 곱하기 y를 이렇게 대문자로 치환해가지고 풀어주는 것이 기본적인 풀이 방법이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문제 중에서 첫 번째는 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3번. 3번 문제로 내려가시면 두 연립방정식이 공통인 해를 가질 때, 그 무진아, 우리한테 지금 식이 몇 개나 있는 거야? 사용할 수 있는 식이 4개나 있는 거야, 그치? 근데 그 4개의 식 중에 우리는 어떤 식을 먼저 사용해주면 좋을까요? 누구와 누구를 먼저 활용할까? 1번, 2번, 3번, 4번 중에 1번과 1번과 4번을 사용해야 돼. 그래야 x랑 y를 찾을 수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일단 1번과 4번을 연립해서 x, y를 찾고 그 찾은 x, y를 2번식에 집어넣어서 a 찾고 3번식에 집어넣어서 b 찾고 이게 풀이 방법, 풀이 순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1번과 4번식을 묶어서 이렇게 써봤더니 이거는 몇 차와 몇 차니? 1차와 2차. 그럼 방금 어떻게 푼다고 배웠어? 1차식을 정리해서 2차식에 대입한다. 이렇게 배웠죠? 그럼 1차식을 정리하자. 얘를 어떻게 정리할까? x는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 그렇지. 그럼 요거를 여기 x자리에다가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y 플러스 4를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전개시키면은 y제곱 플러스 8y 플러스 16 더하기 y제곱은 10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2차 y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풉니다. 2로 한번 나눌게요. 2로 한번 나누면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3은 0이고요. 1, 3의 풀풀이니까 y가 마이너스 1 또는 y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얘들아, y가 마이너스 1 나왔으면 그 짝꿍 찾아야 되겠죠? y가 마3이면 x는 몇일까? 그치? 여기다 집어넣어보면 x는 3. 그럼 요렇게가 한 쌍의 해가 되는 거고, 또 y가 마3이면 x가 몇일까? x가 1 되겠네. 그치? 그럼 요게 또 한 쌍의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쌍의 해를 찾았고요. 그 상황에 맞게 이제 a 값, b 값 찾으면 되겠지. 그치? 종겸아,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a 나오는 거잖아? 그럼 x, y가 요거였을 때는 a가 몇일까요? 마이너스 3이겠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뭐 나와요? b값 나오겠지. 근데 이런 생각이 드네. 이게 어차피 b가 지금 x, y 분의 x 플러스 y 이렇게 통분되네요.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a, b의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a라고 하는 건 x, y고요. b라고 하는 건 x, y 분의 x 플러스 y인 거잖아. 그럼 어차피 이 둘을 곱하면 뭐만 남겠어요? 그렇지. x 플러스 y만 남겠네. 그치? 그래서 a, b가 곧 x 플러스 y네. 그러면 귀찮게 찾지 말고 그냥 여기서 바로 a, b를 찾아버리면 되겠네. 그럼 이 둘이 더한 거랑 똑같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선 2가 되겠고요. 여기서의 a, b는 뭐겠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모든 a, b 값의 합은 그랬으니까 요거와 요거를 더해서 답은 2번. 그래서 일단 여러 개의 식이 있을 때는 우리가 사용하기 좋은 식 x, y를 찾을 수 있는 식들을 먼저 골라가지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8쪽에 있는 문제도 유사하거든요. 계산이 조금 더 많긴 하지만 58쪽에 9번 요 답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서도 일단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식들부터 뽑아가지고 사용해 주시면 돼요. 9번 답 찾아봐. 전체적으로 내가 지금 뭘 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뭔지 그거를 계속 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우리가 좀 그 효율적인 풀이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지금 이 문제에서는 당연히 처음 봤을 때 요식하고 요식을 연립해서 풀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인수분해 가지고 거기서 우리는 두 가지 식을 얻었죠. y가 2x 또는 y가 3x 이렇게 두 가지를 얻었잖아. 그래가지고 자 y가 2x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었던 2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은 16 이렇게 두 개를 한번 연립했을 거고, 그 다음에 y는 3x라는 식하고도 한번 연립을 했겠죠. 그치? 근데 그 연립을 하는 과정에서 이걸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굳이 x가 몇, y가 몇까지 가야 되는가? 우리의 목표는요, a, b를 찾는 거거든요. a, b를 찾는 건데 a, b가 포함되어 있는 식을 바라보면, 자 이렇게 보면 어차피 x, y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누가 들어있어요? x의 제곱과 y의 제곱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여기도 마찬가지. x의 제곱과 x의 제곱과 y의 제곱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x 제곱 y 제곱이 궁금한 거죠. 그치? 그럼 봐봐. y가 2x니까 y 자리 2x 집어넣으면은 2x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6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사라지지 않겠어? 그럼 y 제곱이 얼마예요? 16. 그치? y 제곱이 16. y 제곱이 16이면은 요걸 이용하면 y 제곱이 4x 제곱하고 같은 거니까 y 제곱이 16이면 x 제곱은 4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까지만 구하면 충분하다고요. x 제곱이 4고 y 제곱이 16이야. 여기까지만 구하면 충분해. 여기서 한 세트의 x 제곱 y 제곱이 나온 거고요. 여기서도 그런 식으로. 그죠? y 자리에 3x 집어넣어서 2x 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아니죠, y 자리에 3x를 집어넣은 거니까 맞죠?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여기는 9x 제곱은 16 이렇게 되겠다. 그치? 그러면 8x제곱이 16이 되는 거니까 x제곱이 2가 되겠네. x제곱이 2면 그때 y제곱은 얼마 돼? 자, 요거를 제곱해보면 y제곱은 9x제곱이 되는 거니까 2 집어넣으면 y제곱은 18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로 그냥 우리는 a랑 b에 대한 연립방정식으로 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쪽부터 먼저 할게요. 요 경우에는 지금 요 초록색 밑줄 그은 식이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2a 플러스 18b는 마이너스 8이다. 요거 하나 하고, 또 여기 초록색 밑줄 그은 식은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b는 28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둘이 더해버리면 되죠. 둘이 더해버리면 4a가 20. 그럼 a는 5가 되겠네. 그죠? a가 5면 b는 얼마겠어? a가 5면 5 들어가면 10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그럼 이거 a, b 모두 정수 나왔죠? a, b 모두 정수 나왔으니까 아마 여기서 원하는 답은 요거일 것 같네요. 그쵸? 답은 마이너스 5인 거고, 이 경우도 이제 확인을 해보면 얘는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a와 b가 분수가 되는 상태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정수라는 조건에 어긋나니까 얘는 패스. 답은 마이너스 5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그치? 물론 x랑 y까지 같다고 해서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필요가 없는 거죠. 괜히 또 막 필마 붙여가지고 막 이걸 땐 이거고 이걸 땐 이거 케이스가 많아지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나한테 필요한 x제곱, y제곱 단계에서 바로 a, b 구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식을 보면서 푸는 것이 좋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유형 3번은 이제 대칭식이죠. 대칭식. 대칭식이란 x 플러스 y 그리고 x 곱하기 y를 가지고 치환해서 푸는 건데, 일단 대칭식이 뭐냐면 x랑 y를 바꿔치기 해도 x 자리에 y 집어넣고 y 자리에 x 집어넣어도 원래 식과 변화가 없는 식을 우리는 대칭식 이렇게 부르지. 그래서 그런 식을 만났을 경우에는 x 플러스 y와 x 곱하기 y로 치환을 해서 풀어라.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1번 같은 거. 자, 11번 같은 문제는 이렇게 생긴 연립방정식이 나왔어. 근데 딱 보니까 x에다 y 집어넣고 y에다 x 집어넣어도 똑같거든요, 식이. 그러면 대칭식이네. 그럼 x 플러스 y를 대문자 a로
x 곱하기 y를 대문자 b로 이렇게 치환을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 우진아, 첫 번째 줄에 있는 식은 뭐라고 쓰면 돼? 그렇지.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고, 두 번째 줄은요? a제곱 뭐 불러봐. 마이너스 2b. 그치. 그러면 결국은 플러스 b라고 쓰면 되겠죠. 그죠? 플러스 b. 자, 요렇게 하면 그것이 는 얼마다? 5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써놓고 보니까 종겸아, 이거는 이제 치환되고 나니까 몇 차와 몇 차예요? 1차와 2차네. 그러면 이거를 b는으로 정리하는 게 좋겠지. 그치? b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니까 그거를 그대로 밑에 줄에다가 여기다 집어 넣어버리면, 이렇게 집어넣으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럼 2, 3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a 값은 마이너스 2 또는 a 값은 3 이렇게 될 거고요. a가 마이너스 2면은 b 값은 1이죠? 1. 그 다음에 a가 3이면은 b 값은 마이너스 4죠? 자, 그런데 이 상황이 x, y로 다시 돌려놓고 생각하면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2고 x 곱하기 y가 1인 상황이고요. 자, 얘는 x 플러스 y가 3이고 x 곱하기 y가 마이너스 4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사실 이 단계에서 그냥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구할 수 있거든요. 곱해서 1 되고요. 더해서 마이너스 2 돼. 뭘까, 얘들아? 김예담. 뭘까요? 마일. 그치? 마일 하면 되죠? 맞지, 얘들아? 그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하면 돼요, 이거. 그치? 자, 요거는요. 여기 더 찾기 쉽다. 얼마 하면 될까, 얘들아? 이런 거 우리 인수분해 할 때 많이 하는 거잖아. 곱해서 마사, 더해서 3. 아니, 곱해서 마이너스 4면은 너 1, 4나 2, 2나 부호 반대고, 그치? 근데 더해가지고 플러스 3 돼야 되잖아. 뭐겠어? 마이너스 1이라는 그렇지. 그래서 자, 이쪽에서 얻어지는 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해 한 쌍밖에 안 나오는 거고요. 이쪽에서 얻어지는 거는 이제 마이너스 1이랑 4인데 이게 x, y가 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쵸? 맞지? 그래서 총 3쌍의 해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x 마이너스 y의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랬는데 똑같은 숫자가 나왔잖아. 그러면 x 마이너스 y에서 0 가능하겠죠? 그렇죠. 얘네 둘 빼면은 뭐 마이너스 5가 나오거나 플러스 5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는 없으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게 우진아 이름이 뭐라고? 대칭식. 맞아. 대칭식은 x 플러스 y와 x 곱하기 y로 치환해가지고 푼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서요. 59쪽에서는 15번 한번 보겠습니다. 15번. 자, 15번. 해 조건이 주어진 연립방정식인데요. 잘 정리해서 2차 방정식 형태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우선 15번에 있는 문제는 이렇게 생긴 연립방정식인데 얘가 실근을 갖지 않도록 그랬어. 자, 잘 생각해봐. 이 x 플러스 y가 2k-1이잖아요. 근데 밑에 있는 식에 x 플러스 y가 그대로 한번 나오잖아. 그럼 내가 여기다가
2k-1을 대신 넣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네. x, y는으로 만들어서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지?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관점을 조금 바꿀 겁니다. 잘 봐. 우리가 찾고 있는 이 연립방정식의 두 근이 x, y인데, 그지? 그 우리가 찾고 있는 연립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 2k-1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찾고 있는 연립방정식의 두 근의 곱이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같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정리해담 뭘 쓸 수 있죠? 맞아요. 2차 방정식을 쓸 수 있어요. x가 겹치면 좀 보기 안 좋으니까 t로 쓰겠습니다. 자, t제곱 한 다음에 합자리에 부호 바꿔가지고 마이너스 2k-1t 그리고 곱자리에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만든다면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우리가 위에 있던 연립 방정식에서 찾고 싶었던 x와 y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죠? 원래 우리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알고 있으면 2차 방정식을 세울 수 있잖아.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요 x하고 y가 요게 실근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랬잖아. 맞죠? 그럼 이 x, y가 실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요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져라 이 말이죠. 허근을 가져라. 그럼 뭘로 처리하라는 얘기야? 판별식으로. 그쵸? 판별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 t가 0보다 작다라고 풀어주시면 되겠죠. 요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하나 세운 다음에 풀으라는 거야. 자, 그럼 판별식 써보면은 2k-1의 제곱 마이너스 4괄호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요게 0보다 작았으면 좋겠고요. 전개시키면은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16k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니까 4k제곱 날라가요. 12k가 마이너스 3 넘어가면 3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k는 4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정수 k의 최대값은 그랬으니까 슬기야 답은 몇 번? 2번. 그렇지. 이렇게 부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에서 뭐 실근이에요, 뭐 허근이에요 이런 말이 나오면 그거를 자연스럽게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가서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두 근의 합과 곱을 활용해서. 자, 그 다음 유형은 이제 연립 2차 방정식의 활용이죠. 여기서는 59쪽에 그 18번 하나만 풀어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식 한번 세워볼까요? 18번.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18번 잘 한번 식 세워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다 알고 있겠지만 그 참고로 이렇게 생기는 그 직각 이등변 삼각형 있잖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의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이죠? 세 변의 길이의 비율이 이거 몰라요? 뭐지 얘들아? 1대 1대 이게 뭐지? 맞아. 1대 1대 루트 2라는 세 변의 길이의 비율을 갖잖아. 그 비율을 잘 활용해 보세요. 이 비율을 잘 활용하면 식 세우는 게 훨씬 간편합니다. 식 세우는 과정을 한번 잘 보세요. 우선은 요거 하나 쭉 긋고 시작할게요. 이렇게 쭉 그어놓고, 자, 이 선 위에 반드시 이 두 원에 중심이 놓여 있을 거예요. 그러면 큰 원부터 생각해 보면 큰 원의 중심은 이렇게 해가지고 한 여기쯤
여기쯤에 큰 원의 중심이 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작은 원의 중심도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여기쯤 이렇게 해서 여기쯤에 작은 원의 중심이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큰 원의 반지름을 x, 작은 원의 반지름을 y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x,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y, 그리고 요 길이가 얼마일까? 요 길이. 이거 준혁아 뭐일 것 같아? 여기가 x죠. 그죠? 그리고 당연히 지금 이건 무슨 사각형을 그린 것 같아? 정사각형 그린 거죠. 그럼 여기도 x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긴 뭐예요? 그렇지. 여기 쓰라는 얘기야. 그치? 여기가 x고 여기가 x니까 여기는 루트 2x가 돼야지. 루트 2x. 마찬가지로 작은 원의 반지름을 y라고 잡았기 때문에 여기는 그럼 뭐예요? 루트 2y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우진이 이해되니? 그럼 우진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이 전체 대각선의 길이가 12 루트 2 플러스 10이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면 식 이렇게 되겠네. 루트 2x 더하기 x 플러스 y 더하기 루트 2y는 뭐랑 같다? 자, 이렇게 되죠. 그쵸? 여러분 지금 이 식이 이렇게 복잡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식은 아주 간단하게 바꿀 수 있어요. 자, 앞에 둘을 x로 묶어주시면 루트 2 플러스 1이고요. 뒤에 둘을 y로 묶어주시면 루트 2 플러스 1이고요. 우변에 있던 애들도 12로 묶어주시면 또 루트 2 플러스 1이에요. 그럼 그냥 양변을 루트 2 플러스 1로 뭐 해버릴까? 나눠버려. 그럼 어떻게 돼? x 플러스 y는 12 이렇게 간단한 식이 하나 만들어지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요. 두 원의 넓이의 합이 80파이입니다. 그랬으니까 자, 큰 원의 넓이는 파이 x제곱이고요. 작은 원의 넓이는 파이 y제곱인데 걔네들이 합쳐가지고 80파이가 됩니다. 그쵸? 그럼 파이 약분해도 되니까 자, 파이 지우고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네. 그치? 그러면 그냥 요쯤에서 때려 맞춰요. 맞출 수 있잖아. 더해서 12고 제곱해서 더한 게 80이야. 얼마 떠올라요? 맞출만한데? 얼마 하면 더해서 12고 제곱해서 더했을 때 80 나올까? 8하고 4입니다. 그쵸? 8하고 4. 당연히 큰 놈이 8일 거고 작은 놈이 4겠지. 그래서 큰 원의 반지름은 8, 작은 원의 반지름은 4고요. 두 원 중 작은 원의 반지름을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답은 4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지? 근데 이제 이렇게 해봤는데 안 나와. 아무리 생각해봐도 더해서 12고 제곱해서 80 되는 게 얼마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답이 분수일 가능성이 있죠. 그럼 그때는 이제 얘를 정리해갖고 뭐 집어넣어 보거나 뭐 대칭식으로 풀거나 하면 되는 거고. 한번 요쯤까지 딱 나왔으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그냥 바로 찾을 수 있는 숫자가 아닐까? 그치? 그래서 찾으면 좋은 거고 안 되면 그때 정리해서 집어넣어 보시면 됩니다. 자, 60페이지로 가볼게요. 60페이지에서는 자, 여러분 이거 안 까먹었으려나? 60페이지에는 유형 6과 7은요 둘 다 부정방정식이에요. 그죠? 부정방정식. 자, 김예담 부정방정식이 뭐였니? 부정방정식. 부정이 뭐죠? 어떤 거요? 해가 없는 거. 그렇지. 해가 없다 하고요. 해가 정해지지 않는다 하고는 완전히 반대 개념이에요. 해가 없다는 건 말 그대로 그 식을 만족하는 x값이 한 개도 없어요. 이런 뜻이고 정할 수 없다. 부정은 정할 수 없다는 뜻이잖아.
이거는 해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로 정할 수 없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부정은 해가 무수히 많다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럼 부정 방정식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은 방정식인 거죠. 그죠? 왜 해가 무수히 많냐? 미지수는 몇 개야? 2개지. 근데 식은 몇 개야? 아니 이거 19번 문제. 식은 1개지.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이 아니잖아. 식이 하나밖에 없잖아. 미지수가 보통 2개면 식도 2개가 있어야지 x는 몇, y는 몇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건데 미지수는 2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는 방정식, 이걸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정방정식은 추가적인 조건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해가 무수히 많아요. 근데 그 부정방정식에다가 정수라는 조건을 달아주거나 혹은 실수라는 조건을 달아주면 이 조건을 활용해서 우리가 해를 몇 개로 추릴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정수 조건이 붙어있는 부정방정식은 풀이 방법이 요거였습니다. 자, 괄호 곱하기 괄호는 정수 꼴로 만들어라. 그때 요 괄호 안에 있는 식들은 1차식이죠.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 꼴로 만들어서 풀어라가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의 풀이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요. 일단 어떤 괄호의 제곱 플러스 어떤 괄호의 제곱은 0꼴로 만들어라가 첫 번째 풀이 방법이었어요. 왜냐면 실수끼리 제곱해서 더했는데 0입니다. 슬기야, 어떤 실수의 제곱 더하기 어떤 실수의 제곱이 0입니다. 그럼 어떤 뜻이죠? 이제 알아야 되는데. 같다고요? 만약에 A도 실수고 B도 실수인데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에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이거를? 둘 다 0이에요로 받아들여야 돼. 그죠? 여러분 이거 많이 비교돼서 나오거든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에요. 근데 AB가 실수입니다. 이런 조건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A도 0이고 and B도 0이다로 이해하면 되는 거고요. 자, 비슷한 모양인데 A 곱하기 B가 0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죠?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그치? 이거랑 이거는 그러니까 의미가 달라요. 우리가 보통 방정식 풀 때는 이런 느낌으로 풀잖아. 어떤 괄호 곱하기 괄호가 0입니다. 그러면 앞에 괄호가 0이거나 뒤에 괄호가 0이다. 그러니까 또는의 개념으로 풀죠. 그런데 무언가의 제곱, 실수의 제곱 플러스 실수의 제곱이 0이에요 라는 꼴을 만나면 이건 또는이 아니야. A도 반드시 0이어야 되고 그리고 B도 반드시 0이어야 돼.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0이 될 수 있어. 생각해보면 A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0 이상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B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0 이상의 값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 0 이상인 거랑 0 이상인 걸 더했는데 0이 됐다고요. 그럼 각각이 0인 거 말고는 불가능하잖아. 그치? 자, 그래서 그런 꼴을 만들어서 푸는 것이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고 이 꼴을 도저히 못 만들겠는 문제가 있어요. 이 꼴을 도저히 못 만들겠는 문제. 그런 문제는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푸시면 됩니다. 이런 꼴을 만들 수 있는 문제는 이런 꼴을 만들어서 풀면 편하고 이 거를 도저히 못 만들겠는 문제는 한 문자로 정리한 다음에 그 문자도 어쨌든 실수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푸시면 돼요. 자, 21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1번. 자, 21번 문제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자연수일 때 그랬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2p라는 거고요. 그죠? 알파 곱하기 베타가 5p라는 거잖아. 근데 알파와 베타가 모두 자연수예요. 그럼 여기서 머리를 좀 써. 자, 여기다가 5배를 해가지고 5알파 플러스 5베타가 10p,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2배를 해가지고
2 알파 베타가 10p. 그러면 이거랑이 같다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얘네들을 같다라고 받아들여요. 그러면 2 알파 베타는 5 알파 플러스 5 베타니까, 자, 좌변으로 넘겨가지고 생각하면 2 알파 베타 빼기 5 알파 빼기 5 베타가 0이야. 근데 알파와 베타는 정수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어. 자연수라는 조건이 있어. 그럼 예린아, 이거를 이런 꼴로 만들 수 있겠니? 이런 꼴로. 자, 그러려면 여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알파 넣고, 그럼 2가 안 나오는데? 둘 중에 하나에다가는 어쩔 수 없이 2를 붙여야 돼요. 그죠?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다 붙였다라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요 뒤에 오는 숫자는 알파랑 곱해질 숫자니까 얼마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5 넣으면 되고, 자, 여기 앞에 올 숫자는 2베타하고 곱해질 숫자잖아. 근데 2베타하고 곱해져가지고 마이너스 5베타를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는 얼마라고 써야 될까? 그치, 요렇게 써야 되겠지. 자, 만약에 내가 이런 꼴을 만들었다면 이 안에는 지금 상수항이 얼마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2분의 25라는 상수항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플러스 2분의 25를 해줘야, 그래야 좌변이 똑같은 거지. 그럼 이쪽에도 똑같이 공평하게 2분의 25를 더해줬다라고 생각하면 이쪽은 2분의 25라고 일단 써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가 분수면 불편하잖아. 그러면 2배를 해버릴까? 그치? 요 앞에 괄호에다가 2배 해주고 대신 우변에다 2배 하면 되죠. 그쵸? 어차피 요 괄호와 요 괄호는 곱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만 2배 해주고 우변에 2배 해주는 거 가능하겠죠. 그러면 2알파 마이너스 5하고 2베타 마이너스 5를 곱했더니 25가 돼 라는 꼴로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었던 거죠.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꼴. 그치? 그럼 이제 생각해보면 돼. 곱해서 25가 되는 경우 1, 25 아니면 5, 5 아니면 25, 1 이거밖에 없잖아. 그치? 자, 그럼 요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1, 25 그러면 알파가 얼마인 거예요? 3이다. 그치? 알파가 3이고 베타가 15 맞죠? 2베타 빼기 5가 25가 돼야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5, 5라 그러면 알파가 5가 되는 거고 베타도 5가 되는 거고요. 뭐 세 번째 경우는 첫 번째 경우랑 알파 베타만 바뀐 거니까 15하고 3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그치? 자, 그럼 요 경우들에 대해서 P라는 정수는 뭐냐? P는 아까 전에 알파 곱하기 베타가 5P였거든요. 그러면 요 경우에는 P가 얼마인 거야? 더한 걸로 할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2P니까. 그지? 이렇게 둘이 더하면 18이잖아. 그럼 P 값은 몇이다? 9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요 경우에는 둘이 더한 것이 2P가 되는 거니까 P가 5가 되겠고요. 마지막 경우는 뭐 다시 P가 9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요런 것들 중에서 P의 최소값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 딱 시작할 때부터 부정방정식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파 베타를 잡고 풀어나가다 보면 알파 베타에 대한 부정방정식 꼴이 나오는 거지. 그치? 요거를 우리가 정수조건의 부정방정식으로 해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라인에 25번하고 26번이 이제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인데 25번은요 요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얘는 요런 꼴을 만들어봐. 뭐 제곱 더하기 뭐 제곱은 0 꼴로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셔요. 그럼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만 고민해보면. 자, 근데 이제 26번 같은 경우에는 26번은 식이 요렇게 생겼는데 얘는 아무리 고민해봐도 이런 꼴을 못 만들어. 완전제곱식들의 합으로 0이 안 돼. 그러면 차선책으로 자, 한 문자에 대해 정리하라 그랬죠. 한 문자. x에 대해 정리해요. 그럼 x제곱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니까 플러스 2로 묶고
y 마이너스 2x 그리고 나머지 것들 2y제곱 마이너스 10y 플러스 13은 0.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어쨌거나 우진아 여기서의 x값은 실수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여기 지금 실수를 찾는 거니까. 그러면 요 2차 방정식은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 그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얘가 실근을 가질 거니까 결국 우리는 요 2차 방정식에 뭘 쓰자?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아니고 크거나 같다를 사용하면 되는 거야. 그쵸? 자, 그래서 요 놈의 판별식에 짝수 공식 가져오시면 y-2의 제곱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10y 마이너스 13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전개시키면은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10y 마이너스 13 요게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요거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6y 마이너스 9가 0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그러면 부호 한번 바꿔주면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고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이거 사실 우리가 정식으로 2차 부등식 배우는 걸 특강에서는 아직 안 했지만 본 수업에서는 하기도 했고 그걸 정식으로 안 배웠어도 저거 잘 생각해보면 저거를 만족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치 않니? 제곱을 했는데 0보다 작거나 같다. 일단 작다는 불가능한 거고 저 y도 실수니까 작다는 불가능하고 그러면 유일한 가능성은 얘가 딱 0이 되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y가 몇이라고 생각해야 돼? 3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y가 3. 그래서 y가 3이구나 라는 걸 알았으면 y가 3이라는 것을 다시 이제 여기다 넣는 거죠. 그쵸? x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y가 3이구나를 찾았으면 여기다가 3 집어넣어요. 그러면 요 식이 x제곱 플러스 2x 하고 3 집어넣으면은 요게 1 돼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x값은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을 푸는 두 가지 방법. 그게 25번과 26번 요 두 문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시면 이제 여기는 1차 부등식이라서 그냥 여러분들이 풀 수 있거든요. 뭐 그 62쪽에 그 좀 해가 특수하게 나오는 경우 그거 한 문제만 풀어보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풀이 방법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해봅시다. 그래서 62쪽에 4번 하고 그 다음에 63쪽에 14번 이렇게 두 문제만 풀고 오늘 진도는 마칠게요. 일단 62쪽에 4번부터 보겠습니다. 62쪽에 4번은 이렇게 생긴 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는다. 자, 머리 좀 써야 돼. 해를 갖지 않는다. 그럼 먼저 어쨌든 주인공은 x니까요. x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3b로 2항이 되겠죠? 그럼 보통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풀이는 a 빼기 b로 예린아 양변 어떻게 하는 거야? 나누는 거잖아. 그런데 그런 식으로 나누게 되면 해가 무조건 존재를 하겠죠? 뭐 x가 뭐 얼마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x가 얼마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되겠지. 그럼 해가 무조건 존재하는 거잖아. 그럼 해가 존재하지 않으려면은 지금 이 시점에 어떤 상황이 발생해야 돼요? 이걸로 양변을 나눌 수 없는 상황이 돼야 돼. 언제 나눌 수가 없을까요? 그치. 이게 0인 상황. 이게 0이면 양변을 나눌 수 없는 상황이 돼 일단. 그치. 그리고 자 얘가 0이면 0 곱하기 x잖아 좌변이. 0 곱하기 x가 뭐보다 작아요 이런 꼴이 되는데 만약 이쪽에 양수가 생긴다면 그때는 x에다가 뭘 집어넣든 이 부등식은 참이야 거짓이야? 이쪽이 양수야. 예를 들어 여기 막 5 막 이런 숫자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x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0은 5보다 작거나 같다가 참이잖아.
그럼 그때는 자 이렇게 이쪽이 양수가 되게 되면 이때의 방정식의 해는 뭐가 되냐면 x자리에 아무거나 넣어도 다 해가 성립을 하는 거니까 모든 실수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0 곱하기 x 꼴인데 이쪽이 음수가 있으면 어떨까? 금슬기야, x자리에 내가 뭘 집어넣어도 이 부등식은 항상 어때요? 항상 거짓말이 돼요. 그쵸? 그럼 이때는 해가 있다고 봐야 돼, 없다고 봐야 돼? 해가 없다라고 봐야 되겠지, 그치? 그럼 마지막으로 x 곱하기 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꼴이 되면 어때요?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어때, 슬기야? 이건 참이죠. 등호가 있으니까 이건 x에 뭘 집어넣어도 계속 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다시 모든 실수가 됩니다. 따라서 해가 없는 경우는 요 경우밖에 없는 거예요. 요 경우밖에. 자, 그럼 요 경우라고 하는 것은 a-b는 0이 되면서 우변에 있던 마이너스 2a 플러스 3b는 음수가 되니까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죠? 그럼 a-b가 0이니까 이거는 a와 b가 같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a와 b가 같다. 그리고 a와 b가 같다라는 것은 자 여기 a 자리에 b 넣을까요? a 자리에 b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b 플러스 3b가 0보다 작다가 되는 거니까 b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 당연히 a랑 b가 같은 거니까 a도 0보다 작겠죠. 그치? 자, 그럼 우리는 이러한 조건 하에서 이제 요 부등식을 풀면 되는 겁니다. 요거를. 그치? 자, 요 부등식 풀게요. 요거 뭐 간단해요. 일단 a와 b가 똑같은 거잖아. a와 b가 똑같은 거니까 b 자리에 a를 그냥 넣어버릴게요. 그러면 요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b 대신 a 집어넣을 거고 그 다음에 이 계산하면 마이너스 4a잖아. 마이너스 4a니까 넘겨버릴게요. 넘기면 이쪽으로 가서 4a가 될 거야. 이렇게. 그러면 2a로 양변을 나누면 끝나는 건데 그 2a로 양변을 나눌 때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a가 지금 음수였으니까 2a로 양변을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뒤집혀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부등호 방향 뒤집어 주시면 x는 2보다 작다가 되겠죠? x는 2보다 작다? 요게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부터 11번까지는 그냥 알죠? 부등식 2개 풀어가지고 수직선 그려가지고 공통부분 찾는 그 문제들이고 그 63쪽에 제일 끝에 있는 14번 요것만 풀고 마칠게요. 자, 부등식이 이제 이렇게 우진아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연결되는 형태로 나올 때 있잖아. 이렇게 연결되는 형태로 나오면 꼭 어떻게 풀으라 그랬지? 그지? 이게 왼쪽에 있는 거 2개 한번 풀어주고 오른쪽에 있는 거 2개 이렇게 풀어주라 그랬지? 절대로 요거랑 요거를 가지고 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치? 그래서 왼쪽 2개, 오른쪽 2개로 꼭 푸셔야 된다. 자, 그럼 왼쪽 2개 풀게요. 이거는 3배 하겠습니다. 3배 하시면 x-9 여기는 3x 플러스 3 그럼 2x가 마이너스 12보다 크거나 같다. x는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리는 거고 자, 초록색 부분 요거는 2배 하겠습니다. 2배 하면 2x 플러스 2 여기는 x 마이너스 4 자, 그럼 x 여기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렇게 각각을 푼 다음에 이제 공통부분을 찾아야지 하고 보니까 자, 얘는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다죠? 마이너스 6에서 이렇게 가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다죠? 요렇게 가는 거야. 그치? 요런 그림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한 점에서 양옆으로 갈 때는 색칠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잖아. 근데 지금 같이 둘 다 색칠이 돼 있어. 그럼 이때는 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떻게 담아? 있죠. 그쵸? 김예담 해가 있죠? 얼마죠 그 해가? 맞아요. 마이너스 6이라는 숫자 하나가 해가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그 마이너스 6이라는 해가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요 방정식의 해하고 똑같아요. 그랬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제? 그치. 이거를 갖다가 여기다 그냥 갖다 집어 넣어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6a 하고 마이너스 4 이항하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치? a는 몇이다? 그치. 이렇게 풀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63쪽까지고요. 그 기출 2회는 목요일 날 숙제를 낼게요. 그렇죠? 오늘 또 내일 모레 또 특강이니까 목요일까지는 63쪽까지만 해오시고 목요일 날 다시 이제 기출 2회도 숙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